조선시대 왕비들은 늙어서도 거울 앞에서 흰머리를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 검고 풍성한 머리 뒤에는 내의원과 내병원 안에서만 내려오던 한 가지 비밀 의식이 있었습니다. 산업용 화학과 염색약이 쏟아지면서 이 방법은 잊혔고 기록 속에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은 궁궐에서만 구하는 귀한 약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부엌에 매일 손에 쥐는 평범한 것, 하지만 머리가 휘어질 때 어떻게 써야 다시 색을 되살릴 수 있는지는 사라졌습니다. 내의원 기록이 다시 발견되었을 때 저는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햇볕도 제대로 못 쬐던 궁궐 여인들, 답답한 공간에서 살았던 그들이 어떻게 끝까지 검고 윤기나는 머리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이 물음 끝에서 한 가지가 분명해졌습니다. 옛사람들은 기혈과 두피, 모발 색소의 관계를 우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머리는 염색약으로 덧칠해 감추는 것이 아니라 모근을 안에서부터 채워 몸이 스스로 색을 만들 때 생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현대의학도 같은 방향을 말합니다. 두피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색소세포가 더 활발해지고 흰머리로 가는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왕실 비법을 제 가족과 50, 60대 환자들에게 직접 써 보았습니다. 염색을 줄였는데도 머리카락이 덜 빠지고 두피가 덜 따갑고 가려움과 건조가 줄었다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이 방법이 특히 50세 이후에 잘 맞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독한 화학 성분을 두피에 붓지 않습니다. 몸이 가진 회복력을 깨우고 올바른 관리만 붙여줍니다. 잠시 후 노후 건강 누림에서 35년 경력의 노년의학 전문가 덕터 김약손이 조선 왕실 내의원에 숨겨졌던 이 머리카락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어떤 재료를 고르고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두피 속까지 스며들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한국인의 흰머리를 폭발적으로 늘리는 일상 습관과 오늘 당장 끊어야 할 행동들까지 순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미용실에 수십만 원을 쓰지 않고도 스스로 머리를 지키는 길이 보이실 겁니다. 이런 정보를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건강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이제 왕비들의 비밀 껍질을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왕실의 비밀은 화려한 보석도 외국에서 들여온 신비한 약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름을 말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분명히 하겠습니다. 흰머리는 미용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색이 빠진다는 것은 혈류가 약해지고 영양이 끊기고 회복력이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겉에 덮는 방법은 잠시뿐입니다. 뿌리가 바뀌지 않으면 다시 휘어집니다. 왕비들의 방식은 다릅니다. 바르는 순간 색을 꾸미는 게 아니라 모근을 다시 깨웁니다. 잠든 혈관을 흔들고 색소세포를 두드려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빠르지 않습니다. 대신 오래 갑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늘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왜 유행하는 제품을 써도 소용이 없느냐고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두피는 살리는 게 아니라 씻겨 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한 향, 거품, 화학 성분이 보호막을 벗겨내고 모근을 더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이 흰머리는 가속이 붙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왕실 방식이 의미를 가집니다. 이 방법은 두피를 씻기보다 덮이고 자극하기보다 순환시키고 가리기보다 회복시킵니다. 당신이 지금 거울 앞에서 느끼는 불안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두면 더 휘어집니다. 더 가늘어집니다. 더 빠집니다. 하지만 방향만 바꾸면 속도가 달라집니다. 이제 곧 그 재료의 정체를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마트에서 대충 집은 그 물건으로는 효과가 없었는지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내용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놓치면 아무리 따라해도 결과가 다릅니다. 마음을 다잡으십시오. 진짜 변화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드디어 재료를 말할 시간입니다. 정답은 생강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대부분이 실패합니다. 마트에서 반짝이는 햇생강을 집어오고는 왜 변화가 없냐고 묻습니다. 그 순간 이미 절반은 끝났습니다. 나이든 두피에는 약한 열이 아니라 깊은 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은 생강, 흔히 노강을 씁니다.
껍질이 짙고 주름이 선명하며 단면이 유리처럼 반짝이고 두드리면 탁 하는 소리가 나는 것, 향이 코를 찌르듯 올라오는 것, 이게 기준입니다. 가능하면 국내에서 8개월 이상 숙성된 생강을 고르세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오래될수록 진저롤과 쇼가올이 농축됩니다. 이 두 성분이 두피의 혈관을 깨우고 잠든 모근을 흔듭니다. 준비물도 간단합니다. 스테인리스 냄비 하나, 깨끗한 타월, 가능하다면 스팀 타월, 빗살이 굵은 빗, 그리고 분무기. 복잡할수록 효과가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정확할수록 좋아질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경고합니다. 너무 맵고 따가운 느낌이 오르면 즉시 중단하십시오. 두피는 시험장이 아닙니다. 최근 피부과 보고들에 따르면 과도한 자극은 오히려 두피 장벽을 무너뜨려 회복을 지연시킵니다. 유럽의 한 임상 보고에서는 자극성 접촉이 반복되면 모낭 주기가 흔들린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니 적당함이 생명입니다. 재료를 고르는 순간부터 이미 관리가 시작됩니다. 대충 고른 생강은 대충한 결과를 줍니다. 반대로 제대로 고르면 그날부터 방향이 바뀝니다. 다음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끓이는 법이 전부를 좌우합니다. 여기서 70%가 결정됩니다. 절대로 건너뛰지 마십시오. 이제 불 앞에 설 준비를 하세요. 생강을 잘랐는데도 효과가 없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끓이는 법을 틀렸기 때문입니다. 생강은 그냥 삶는 재료가 아닙니다. 방향을 바꿔야 힘이 나옵니다. 세로로 자르십시오. 섬유를 가로로 끊지 말고 길을 열듯 썹니다. 그래야 안에 갇힌 열과 성분이 물로 빠져나옵니다. 두꺼운 조각 6에서 7개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독이 됩니다. 물은 정확히 700ml. 적지도 많지도 않습니다. 불은 약불, 센 불은 금물입니다. 거품이 펄펄 끓으면 이미 실패입니다. 강한 열은 휘발성 성분을 증기로 날려보냅니다. 남는 건 향 없는 뜨거운 물뿐입니다. 약불에서 20분. 이 시간이 모근을 살립니다. 한해 고서에도 생강은 불을 무서워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오늘 과학도 같은 말을 합니다. 열이 과하면 유효 성분이 파괴된다고요. 이제 선택입니다. 두피가 번들거리고 비듬이 많으면 귤껍질이나 자몽 껍질을 소량 넣으십시오. 피지와 냄새가 줄어듭니다. 스트레스가 심하고 뒷목이 늘 굳어 있다면 향유 잎을 몇 장, 순환이 부드러워집니다. 샴푸를 오래 써서 두피가 뻣뻣하다면 사과 식초를 티스푼 반, 산성 균형을 되돌립니다. 그러나 경고합니다. 따갑다면 바로 중단하십시오. 피부과학회 보고에 따르면 산성 자극이 반복되면 두피 장벽이 최대 30%까지 약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보완은 소량으로, 과함은 좌절로 돌아옵니다. 끓인 뒤에는 식히십시오. 미지근함이 정답입니다. 뜨겁게 쓰면 좋을 것 같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화상은 회복을 멈춥니다. 이제 물은 준비됐습니다.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다음은 사용하는 법입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분이 스스로의 노력을 씻어버립니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다음 장면을 놓치면 다시 휘어집니다. 먼저 머리를 감습니다. 거품으로 번쩍이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먼지와 과도한 유분만 걷어내는 것입니다. 순한 샴푸로 짧게, 조용하게. 두피가 뽀득거리면 이미 과합니다. 이제 따뜻하게 식힌 생강물을 준비하십시오. 머리 위에서 천천히 붓습니다. 이때 서두르지 마세요. 3분에서 5분. 두피가 스며들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물이 흘러내리며 귀 뒤와 목덜미를 적실 때까지 골고루. 분무기가 있다면 흰머리가 많은 관자와 정수리에 집중합니다. 향이 코를 찌르면 제대로입니다. 따끔거림이 오면 멈추십시오. 따뜻함만 남겨야 합니다. 이 순간을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염색이 아니라 회생입니다. 피부과 보고에 따르면 두피 흡수는 온도가 너무 높지 않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일어납니다. 미지근함이 혈관을 넓히고 자극은 줄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핵심입니다. 마사지를 하지 않으면 반은 버린 것입니다. 생강은 열입니다. 열은 흐를 길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길이 바로 손끝입니다. 다음 장면을 상상하세요. 관자에서 정수리로, 뒷목에서 위로, 귀 둘레를 따라 원을 그리듯. 손톱은 금물입니다.
손가락 끝에 살로 누르고 풀고 들어 올립니다. 이 동작이 모근을 깨웁니다. 국내 연구들에서는 두피 마사지가 혈류를 유의미하게 끌어올린다고 보고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 당신 손이 색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따뜻한 물과 손의 압력이 만나면 잠들던 혈관이 열립니다. 그리고 한 줄 경고를 더합니다. 강하게 할수록 좋다는 생각 버리십시오. 세게 문지를수록 상처만 남습니다. 부드럽게, 그러나 끊임없이 10분 이상. 이 시간 동안 모근은 깨어납니다. 다음 단계에서 마침표를 찍습니다. 스팀 타월을 올립니다. 열을 가둡니다. 여기서 성분이 깊이 들어갑니다. 이대로 10분. 이제 헹굽니다. 찬물은 급물.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드라이어의 열도 피하십시오. 자연이 가장 빠른 회복입니다. 오늘 이 장면 집에 가서 그대로 하십시오. 내일 거울이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묻습니다.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느냐고요. 답은 나이에 있습니다. 55세 이하라면 주 2회에서 3회면 충분합니다. 60세가 넘어가면 주 3회에서 4회까지 늘려도 됩니다. 단, 따갑거나 붉어지면 즉시 줄이십시오. 회복은 강도가 아니라 리듬입니다. 그리고 보관. 끓여놓고 오래 쓰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생강물의 생명은 짧습니다. 냉장 보관 최대 72시간. 그 이후는 힘이 빠집니다. 색이 탁해지거나 냄새가 바뀌면 미련 없이 버리십시오. 아깝지 않습니다. 두피가 더 아깝습니다. 이제 변화의 시간표를 말하겠습니다. 현실적인 약속입니다. 2주. 기름기와 비듬이 줄고 가려움이 줄어듭니다. 4주에서 6주. 빠짐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빗에 남는 머리카락이 달라집니다. 2개월에서 3개월. 정수리와 관제 잔머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회색이 아니라 옅은 검정이 섞입니다. 6개월. 거울 속 얼굴이 달라집니다. 머리 윤기가 돌아옵니다. 다만 기억하십시오. 단 하루도 쉬지 않은 모발의 생애는 2년에서 4년입니다. 그래서 조급함은 적입니다. 시간은 약입니다. 여기서 다시 경고하겠습니다. 뜨거운 물을 참아 쓰는 것, 하루에 여러 번 감는 것, 식초를 들이붓는 것 모두 실패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특히 인터넷에서 떠도는 극단적 레시피를 그대로 따라하지 마십시오. 유럽 피부과 보고들에 따르면 반복 화상과 자극은 모낭 손상을 악화시킨다고 했습니다. 머리를 살리겠다고 머리를 해치지 마십시오. 이 방법은 안전합니다. 단, 안전을 지킬 때만 그렇습니다. 지키면 남고 어기면 잃습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절반은 건너셨습니다. 이제 남은 절반은 머리 위가 아니라 몸 안에 있습니다. 다음은 왜 머리가 휘어지는지 근본 원인을 파헤치겠습니다. 이걸 모르면 다시 돌아옵니다. 흰머리는 우연이 아닙니다. 신호입니다. 몸 안에서 무언가가 바닥났다는 경고입니다. 많은 분이 나이 탓으로만 돌립니다. 편하지만 틀린 답입니다. 실제로 머리색은 피와 깊이 연결돼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머리카락을 혈의 나머지라고 불렀습니다. 피가 탁해지고 부족해지면 가장 먼저 색이 빠집니다. 현대의학도 같은 말을 다른 언어로 합니다. 색소세포는 영양과 산소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그 공급이 끊기면 멜라닌 생산은 멈춥니다. 그리고 머리는 흰 종이가 됩니다. 특히 치명적인 것이 비타민 B12와 철분입니다. 이 둘이 떨어지면 색은 급격히 빠집니다. 국내 대학병원 자료에 따르면 중년 이후 비타민 B12 부족 비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부족한 사람은 정상인보다 조기 백발 위험이 2배 이상이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여기에 구리와 아연이 더해집니다. 이 미량 원소가 줄면 색소 공장이 멈춥니다. 부산의 한 62세 환자가 떠오릅니다. 1년 만에 머리가 눈에 띄게 휘어졌습니다. 검사 결과 심각한 비일이 결핍, 보충과 식단을 바꾸자 흰머리 진행이 멎었습니다. 새로 나는 머리는 더 어두워졌습니다. 또 하나의 원인은 신정 고갈입니다. 40세 이후에 급격히 나타납니다. 신정이 약해지면 뼈가 약해지고 머리도 먼저 지칩니다. 스트레스도 도망갈 수 없습니다. 장기 스트레스는 혈관을 쥐어짜듯 수축시킵니다. 두피로 가는 길이 좁아집니다. 최근 연구들은 스트레스가 몇 달 만에 색소세포를 꺼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대한피부과학회도 만성 스트레스가 조기 백발과 관련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흡연, 니코틴은 모세혈관을 더 좁힙니다. 색이 사라질 준비를 시키는 셈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지금의 습관이 머리색을 만듭니다. 다음은 외부 요인입니다. 우리가 매일 쏟는 행동들이 머리를 어떻게 늙이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외부 원인은 생각보다 잔인합니다. 가장 큰 범인은 화학 염색입니다. 색을 덮는 순간 안에서는 타들어갑니다. 염색약 속 화학 성분은 보호막을 녹이고 두피를 예민하게 만듭니다. 반복될수록 모근은 지칩니다. 그리고 회복하지 못합니다. 고열 드라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거운 바람은 수분을 빼앗고 케라틴을 망가뜨립니다. 머리는 윤기가 아니라 균열을 얻게 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머리를 감는 습관, 말끔함이 아니라 고갈입니다. 천연 유분막을 씻어냅니다. 결국 두피는 얇아지고 염증에 취약해집니다. 여기에 강한 계면 활성제가 더해지면 모근은 숨을 곳을 잃습니다. 그리고 유전,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완전히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속도는 늦출 수 있습니다. 건강한 환경은 유전마저 늦춥니다. 대한피부과학회는 반복 염색과 조기 백발의 상관성을 경고했습니다. 유럽 피부과 학회도 잦은 열 손상과 화학 자극이 모낭 노화를 앞당긴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의 뜻은 단순합니다. 지금부터 멈추면 늦춰집니다. 계속하면 가속됩니다. 이제 질문이 생길 겁니다. 그럼 생강이 정말 바꿀 수 있느냐고요? 답은 이렇습니다. 새 색을 입히지 않습니다. 환경을 바꿉니다. 혈관을 열고 염증을 낮추고 회복의 문을 엽니다. 그러면 몸이 스스로 움직입니다. 다음에서 한의학과 현대과학이 만나는 지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생강이 선택이 아니라 이유가 되는지 말입니다. 전통의 관점에서 보면 생강은 단순한 향신료가 아닙니다. 따뜻함의 핵심입니다. 경락을 열고 기혈을 돌게 하는 불씨입니다. 머리가 차가워지면 색이 빠지고 피가 마르면 윤기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 먼저입니다. 두피가 데워지면 혈관이 풀리고 모근은 숨을 쉽니다. 모근을 뿌리에 비유하면 생강은 흙을 드는 열입니다. 차가운 흙에서는 아무리 좋은 씨앗도 싹트지 않습니다. 여기에 현대과학이 말을 보탭니다. 생강의 주요 성분인 진저롤과 쇼가올은 미세혈관 확장과 항산화 작용으로 연구돼 왔습니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일부 실험에서는 이 성분들이 모낭 주변의 염증 신호를 낮추고 혈류 흐름을 개선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보고했습니다. 혈액이 들어오면 원료가 들어옵니다. 세계 재료인 티로신이 도착하고 멜라닌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색이 아니라 회복을 기대합니다. 미국과 유럽의 여러 연구에서도 두피의 순환이 개선되면 모낭 환경이 안정화된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바깥을 칠할수록 속은 마릅니다. 속을 살리면 바깥이 따라옵니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하수오는 피를 돕지만 과용하면 간에 부담이 됩니다. 자몽 오일은 탈모에는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세계는 약합니다. 영양제는 내부에서는 좋지만 느리고 비쌉니다. 생강은 다릅니다. 바로 두피에 작동합니다. 저렴합니다. 위험이 적습니다. 중년에게 맞습니다. 단, 마법은 아닙니다. 환경을 바꾸는 도구입니다. 환경이 바뀌면 결과는 따라옵니다. 가장 큰 착각은 하루 만에 검어진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건 광고의 언어입니다. 몸의 언어는 다릅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많은 분이 의외라고 말하는 부가 효과입니다. 머리색 말고도 달라지는 것들. 이게 사람을 붙잡습니다. 다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처음 목표는 흰머리였습니다. 그런데 현장은 다르게 말합니다. 생강 관리를 시작한 분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건 가려움의 소실입니다. 밤마다 긁던 손이 멈춥니다. 비듬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겨울이면 더 심해지던 각질이 사라집니다. 생강의 따뜻함과 천연 항균 작용이 두피 환경을 바꿉니다. 피부과 보고들에서도 생강 성분이 특정균 증식을 억제할 수 있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유분의 균형입니다. 번들거림이 줄고 동시에 건조도 덜합니다. 모순 같지만 사실입니다.
보호막을 뺏지 않고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윤기. 거울이 달라집니다. 큐티클이 정돈되면 빛을 반사합니다. 화학 코팅의 번쩍임이 아니라 생기 있는 광택입니다. 많은 분이 더 놀라는 건 잠입니다. 두피가 따뜻해지면 목과 어깨가 느슨해집니다. 신경이 내려갑니다. 잠드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50대 이후에 흔한 얕은 잠이 깊어집니다. 뇌가 쉬어야 색이 돌아옵니다. 수면의 질이 곧 모발의 질입니다. 생리학 연구들도 깊은 수면 중에 세포 수리가 가장 활발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낮에 바르고 밤에 놨습니다. 이 습관이 오래가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머리색만이 아니라 몸이 먼저 편해집니다. 다만 누구에게나 맞지는 않습니다. 안전지대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맞는 사람과 피해야 할 사람을 가르겠습니다. 다음을 보시고 해당되면 멈추십시오. 모든 몸에 같은 열을 주면 안 됩니다. 이 방법이 맞는 분이 있고 위험한 분이 있습니다. 먼저 해당됩니다. 40세 이후에 흰머리가 빨리 늘었거나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잘 끊어지는 분, 가을과 겨울에 유독 많이 빠지는 분, 두피가 늘 차갑고 혈색이 나쁜 분, 염색을 반복하며 두피가 예민해진 분, 이 네 부류는 시도할 가치가 큽니다. 반대로 멈추십시오. 두피에 진물이나 상처가 있는 분, 건선이나 심한 습진이 있는 분, 곰팡이 감염이 의심되는 분, 열감이 강해 가만히 있어도 화끈거리는 분, 생강 알레르기가 있는 분. 이 경우 생강의 따뜻함이 불씨가 됩니다. 실제로 유럽 대학병원 피부과에서도 자극성 물질이 병변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치료가 먼저입니다. 안정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처음 쓰는 분은 테스트부터 하십시오. 귀 뒤나 팔 안쪽에 소량 30분, 붉어짐과 따가움이 없을 때만 진행하십시오. 괜찮다면 천천히 시작하십시오. 강도는 욕심내지 마십시오. 안전이 효과입니다. 이제 종합해 보겠습니다. 생강의 강점은 명확합니다. 싸고 쉽고 오래 갑니다. 독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여러 문제를 건드립니다. 비듬, 유분, 탈모, 윤기, 숙면 한 번에 옵니다. 비용은 미용실 한 번보다 적습니다. 그러나 단점도 있습니다. 느립니다. 귀찮습니다. 끈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전적 백발을 마법처럼 바꾸지는 못합니다. 대신 새로 나는 머리를 지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말합니다. 자연 요법은 씨앗이라고요. 오늘 심어도 내일 숲은 없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면 숲이 됩니다. 그리고 머리카락도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궁금해지실 겁니다. 정말 가능한 이야기냐고요? 이제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름을 바꾸었지만 결과는 사실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보세요. 서울에서 운송회사를 관리하던 55세 박 선생님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밤낮이 바뀌는 일정, 끼니는 대충, 자문 쪽에서 스트레스는 쌓이고 풀 곳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관자부터 정수리까지 한꺼번에 휘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염색으로 넘겼습니다. 그러나 머리는 더 빨리 빠지고 더 빨리 샜습니다. 결국 진료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검사에선 철분과 비타민 B2 저하, 수면 부족, 고위험 스트레스 신호가 함께 나왔습니다. 저는 생강 관리와 함께 식단과 수면을 함께 잡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8주 뒤 박 선생님은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하얗던 관자에 다시 어두운 솜털이 섞여 있었습니다. 염색을 하지 않았는데도 가족이 먼저 물었다고 했습니다. 또 한 분, 대구의 62세 여사님은 탈모가 더 문제였습니다. 흰머리보다 머리숱이 겁났습니다. 맥을 보니 냉하고 약했습니다. 생강관리 주 3회 흑임자와 해조류를 늘리고 잠을 먼저 잡았습니다. 3개월 뒤 전화가 왔습니다. 정수리에서 검은 머리가 다시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염색 20년의 68세 유 선생님입니다. 모발은 메말라 있었고 두피는 얇아져 조금만 스쳐도 붉어졌습니다. 저는 염색 중단과 함께 생강과 스팀 타월만 처방했습니다. 2달 뒤 머리는 달라졌습니다. 촉감이 달라지고 윤기가 돌아왔습니다. 색은 하루아침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돌아왔습니다. 이세 이야기는 기적이 아닙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환경을 바꾸자 결과가 바뀌었다는 것. 여기서 중요한 경고를 하나 더합니다. 경고, 국내 대학병원 자료에 따르면
만성 영양 부족과 수면 장애가 있는 중장년의 두피는 정상인보다 탈모 위험이 최대 2배까지 증가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머리만 바꿔서는 안 됩니다. 생활을 바꿔야 합니다. 다음은 많은 분이 놓치는 치명적 실수들입니다. 이걸 고치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노력도 무력해집니다. 이제 실수들을 정리합니다. 여기를 넘기지 못하면 다시 시작 지점으로 돌아옵니다. 첫째, 머리를 너무 자주 감는 것. 깨끗함은 미덕이 아닙니다. 보호막이 먼저 벗겨집니다. 두피는 얼굴보다 얇습니다. 하루 2번 거품은 노화를 앞당깁니다. 둘째, 생강을 진하게 끓이는 것. 더 세면 더 좋다는 착각이 화끈거림을 부릅니다. 따끔은 신호입니다. 무시하면 상처가 남습니다. 셋째, 뜨거운 드라이에 의존하는 것. 수분을 빼앗고 큐티클을 찢습니다. 넷째, 생강 후 강한 샴푸로 다시 감는 것. 방금 넣은 영양을 씻어내는 꼴입니다. 다섯째, 며칠 해보고 포기하는 것. 머리는 계절이 아닙니다. 2주의 싹을 기대하면 실망만 남습니다. 여섯째, 먹는 것을 바꾸지 않는 것. 설탕과 술은 색을 훔칩니다. 매운 음식은 염증을 키웁니다. 대신 검은게, 해조, 달걀 노른자를 곁들이십시오. 일곱째, 밤을 버리는 것. 잠을 빼앗기면 색도 빼앗깁니다. 12시 이후의 화면빛은 머리를 직접 늙게 합니다. 여덟째, 스트레스를 무시하는 것. 참고 견디는 미덕은 머리에는 독입니다. 간단한 호흡, 짧은 산책, 귀와 발바닥 자극으로 길을 열어주십시오. 마지막, 유행을 맹신하는 것. 한 번에 바꾸겠다는 욕심은 실패를 부릅니다. 작은 정확함이 큰 변화로 갑니다. 오늘 고치면 내일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쌓이면 손에 잡히고 3달이 지나면 거울이 답합니다. 지금 당신이 고치는 한 가지가 다음 달의 머리색을 미리 정합니다. 이 문장을 붙잡으십시오. 관리보다 습관, 습관보다 수면. 다음은 몸 안에 새 기둥을 세우는 법입니다. 식사, 움직임, 잠, 뿌리를 만드는 이야기로 갑니다. 머리카락은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피에 있고 장에 있고 잠에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세웁니다. 첫째, 식사. 특별한 음식이 아닙니다. 검은게와 흑임자는 피를 채웁니다. 해조류는 미네랄로 모근을 씻습니다. 달걀 노른자는 비오틴의 보고입니다. 호두는 신경을 달래고 혈류를 돕습니다. 구기자는 간의 피를 지킵니다. 반대로 술은 비타민 B군을 훔칩니다. 설탕은 세포를 사깁니다. 맵고 뜨거운 음식은 염증을 키웁니다. 바꿔 드십시오. 피가 바뀌면 머리도 바뀝니다. 둘째, 움직임. 격렬함은 필요 없습니다. 귀를 문지르세요. 발바닥, 용천혈을 누르세요. 하루 몇 분, 혈관이 깨어납니다. 걷기도 충분합니다. 피가 흐르면 색이 옵니다. 셋째, 잠. 회복은 밤에 합니다. 11시 이전에 눕는 날이 늘수록 색은 돌아옵니다. 깊은 수면 중에 색소세포가 깨어납니다. 생리학 연구들도 이 시간에 조직 수리가 집중된다고 말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흰머리는 숙명이 아닙니다. 방향 문제입니다. 오늘을 바꾸면 내일이 바뀝니다. 계속 방치하면 가속됩니다. 지금 멈추면 늦춰집니다. 노후 건강 누림에서 덕돌 김약손이 드린 말은 하나입니다. 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환경만 바꿔주면 다시 움직입니다. 이것이 왕비들의 비밀의 본질입니다. 모양이 아니라 뿌리, 덮음이 아니라 회복. 지금 선택하십시오. 견딜 것인가, 되돌릴 것인가. 이 순간이 갈림길입니다. 다음은 당신의 행동입니다. 마지막 약속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드립니다. 약속입니다. 댓글에 한 문장만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생강 두피 관리를 시작합니다. 또는 나는 잠부터 바꾸겠습니다. 이 한 줄이 내일의 머리색을 정합니다. 그리고 혼자만 가지지 마십시오. 배우자, 부모, 형제, 머리 때문에 자신감을 잃은 이웃에게 이 영상을 건네주세요. 당신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거울 앞에 웃음을 되돌려 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을 켜주시면 덕돌 김약소는 노후 건강 누림에서 머리, 피부, 수면, 마음까지 한 번에 지키는 방법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이것은 채널의 성장이 아니라 당신의 건강 선언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남은 시간을 건강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머리카락부터 바꾸면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끝으로 중요한 안내를 드립니다.
이 영상은 교육과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현재 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 중이거나 두피에 질환이 있는 분은 시작 전에 반드시 주치의나 피부과 전문의와 상의하십시오. 안전이 먼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울 앞에 내일이 다르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단순하고 더 강력한 노후 건강의 방법으로 다시 뵙겠습니다.